안녕하세요. 아리입니다. 제가 가계부 영상을 올리고 있었는데 5월 19일까지 올리고 못 올리고 있었어요. 먼저 5월 달에 IMF니 재개발 수업을 들었거든요. 수업 들으면서 임장도 가고 임장 못 가면은 손품 보고서도 만들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리고 6월 초에 동생 결혼식이 있어서 그런 뭐 준비하는 것들 뭐 동생이 결혼하는데 제가 왜 바쁜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상하게 집안의 대소사를 제가 거의 많이 하는 편이에요. 그래갖고 뭐 그런 것도 겹치고 아이가 있다 보니까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 있는 시간만 좀 쓸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 시간 안에 뭐 이것저것 많이 하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훌쩍 지났는데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계속 영상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5월에 열흘 남은 거는 뭐 지난 거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빼고 5월 결산을 한번 올려보기로 했습니다. 저희는 외벌이 3인 가정이고요. 28개월 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쓰진 않았지만 4살 된 강아지와 함께 살고 있고요. 강아지한테 들어가는 비용은 생활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넣지 않았고요. 강아지 비용은 따로 10만 원 예산을 잡아서 사용하고 있어요. 그럼 5월 달에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60만 원 예산에서 56만 8,990원을 사용했고요. 3만 1,010원 흑자를 이루었습니다. 하루 평균 18,360원 사용한 격이더라고요. 사실 무지출이 며칠이냐는 별로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세어보니까 8일 정도 되네요. 전체적인 비율을 살펴보면 식비가 58.3%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육아겠죠. 24.7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럼 이제 세부적으로 좀 살펴볼게요. 먼저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식비 중에서는 식재료가 17만 5,950원, 외식비가 11만 4,760원, 그리고 간식비가 3만 6,400원 정도 사용했어요. 아래 보시면 월별로 식비를 어느 정도 사용했는지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는데요. 식비가 얼마 안 나온 달은 냉장고 파먹기 한 날이 좀 많은 거고 식비가 이제 늘어나는 거는 장을 봐서 냉장고로 채워 넣는다던가 외식이 늘어났던가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납니다. 식재료 비용은 17만 5,950원으로 지난달보다 조금 늘었고요. 간식비를 먼저 보면 36,400원으로 지난달보다 간식비는 줄어들었네요. 커피 음료 값은 4,730원 사용했는데 내역을 보니까 그 200ml짜리 커피우유 3개 그리고 1리터짜리 흰우유 하나를 샀더라고요. 제가 이제 강의를 들을 때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그 테이크아웃 커피 비싸잖아요. 그래서 그 200ml짜리 커피 우유를 사가거든요. 근데 하나 가지고는 좀 부족해갖고 2개 사갈 때도 있고 그래요.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했어요. 이번에 외식 내역을 보면 11만 4,760원을 사용했어요. 원래 외식비는 한 달에 10만 원으로 따로 예산을 잡아놨는데 5월 달에 이게 오버가 좀 됐습니다. 이유는 이제 제가 뭐 몸이 바쁘고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힘들고 그리고 아기가 아프면 간호하느라고 힘들고 이제 제 몸이 힘들 때 주로 이제 배달 음식에 의존을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외식비가 지난달에 비해서 좀 늘어났습니다. 그럼 이번에는 생활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육아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래 보시면 어느 정도 사용했는지 그래프가 나와 있잖아요. 작년 12월부터 봤을 때 지난 5월 달이 육아비를 가장 적게 사용했더라고요. 이게 아들이 병원비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나는 건데 작년 11월부터 아들이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했거든요. 그 뒤로 이제 아기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. 보면 작년 1월에 뭐 20만 원 가까이 나왔는데 이때도 응급실 가고 그 다음에 뭐 소아과를 전전하다가 또 3월 달에는 뭐 폐렴에 기관지염에 뭐 고열에서 뭐 응급실도 몇 번 갔다 오고 계속 이런 식으로 병원비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. 그러다가
5월 달에는 5월 초에 소아과 갔다 온 거 빼고는 이제 병원 안 가고 잘 버티고 있어서 이게 많이 줄어든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요즘에 아들이 새벽에 기침 한 번이라도 하거나 아침에 뭐 맑은 콧물 조금만 흔들리면 굉장히 긴장을 해요. 아기가 또 아파서 병원 계속 다닐까 봐. 그리고 뭐 기저귀 물티슈는 늘 쓰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고 기타 비용을 한번 살펴볼게요. 아기 칫솔 사고 머리 자르고 그리고 이제 로션을 샀어요. 아기 칫솔 같은 경우에는 애가 아직 양치질을 잘 못하고 쥐어달라고 해서 주면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질겅질겅 씹어놔가지고 하나에 일주일을 못 버티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집에서도 쓰고 어린이집에도 보내주고 하면은 뭐 거기서도 마찬가지니까 칫솔을 정말 많이 사게 되더라고요. 정말 궁금한 게 언제까지 이렇게 칫솔을 씹어서 망가뜨리는지 이게 좀 궁금해요. 언제부터 이게 제대로 양치질을 해서 이거를 오래 사용할 수 있을지. 그리고 의류 잡화 비용으로 내 셔츠 하나 사는데 29,900원이 들었어요. 원래는 저는 뭐 제 블로그 글을 보시거나 뭐 이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들 옷을 거의 사지 않아요. 물려받아서 사용하고 있거든요. 근데 그 동생 결혼식에 입고 가야 되는데 셔츠가 없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마땅히 빌릴 데도 없고 해가지고 끝까지 버티다가 동생 결혼식 전날 이제 아들 셔츠를 사러 갑니다. 근데 아들 옷들은 뭐 아들 가진 어머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정말 옷 파는 데 별로 없어요. 다 여자애들 이쁜 옷들만 다 밖에 나와 있고 남자애들 옷은 정말 찾으러 다녀야 되거든요. 그리고 막 편한 티셔츠 이런 게 주라서 셔츠 찾으러 다니는데 조금 애를 먹었어요. 그래가지고 뭐 싼 거 찾고 이럴 겨를이 없이 그냥 있는 거 가서 사왔습니다. 그렇게 사서 입혔는데 막상 삼촌 결혼식 가가지고 울고불고 하느라고 직계 가족 사진에서 같이 사진도 못 찍었어요. 그냥 뭐 어린이집 보낼 때 입혀야죠. 이쁘게. 아래 그래프 보시면 거의 0원이잖아요. 근데 2월 달에 한번 쓰고 뭐 4월 달에 이렇게 좀 쓴 기록이 있는데 아들 옷을 하도 안 사다 보니까 그래프만 봐도 뭘 샀는지 알겠는 거예요, 지금. 2월 달에는 아들 양말이 없어서 양말을 샀고요. 4월 달에는 아들 어린이집에서 친구들 생일 파티 한다고 한 2, 3천 원짜리 선물을 하나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여자아이라서 머리핀을 하나 사서 보낸 적이 있어요. 이번에 경조사 비용을 볼게요. 저희 그 다른 경조사 같은 경우에는 경조사 비용 통장이 따로 있어서 월 5만 원씩 모아두고 있는데 가끔 이렇게 생활비에서 경조사비로 지출되는 경우가 있어요. 5월 달에는 제 친구 생일이어서 기프티콘 선물을 했고 그다음에 엄마 페이셜 오일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선물로 사드렸거든요. 원래는 친구 생일 선물 같은 경우에는 제 용돈에서 해결하는데 이 친구가 저희 아들 옷 물려주는 친구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공적인 지출이다 해가지고 생활비에 넣은 거고요. 그다음에 엄마 페이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출은 2만 5천 원이라고 쓰긴 했지만 사실 2만 원은 뷰티 포인트로 결제를 해서 실 지출은 5천 원이거든요. 제가 이런 식으로 할인받은 금액을 공돈 통장이라고 해서 따로 돈을 모아두고 있어요. 그래서 이 2만 원을 공돈 통장에 넣어두고 싶어가지고 생활비에 넣었습니다. 그리고 생활품 비용으로 2만 570원 사용했는데요. 유튜브 촬영한다고 다이소 가서 휴대폰 삼각대 하나 사고 그다음에 샴푸, 치약, 물샴푸 이런 거 구입했습니다. 그리고 지방에 빠른 등기 우편 보낸 게 있고 그리고 동생 결혼식 때 한복 있잖아요. 그래서 흰 양말 신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엄마 거랑 500원짜리 해서 두 켤레 샀습니다. 의복에 그래프 보시면은 계속 0원이잖아요. 저도 옷을 안 사요. 근데 4월 달에 보니까 지출이 있잖아요. 이게 그 마땅히 걸칠 게 없는 거예요. 이때 이제 환절기에 그래가지고 카디건을 하나 샀습니다. 이렇게 해서 5월 결산이 끝났는데요. 생각보다 영상이 지금 많이 길어졌어요.
제 생활비 지출 내역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. 뭐 어떤 그 포함이냐, 어떤 거 포함이고 어떤 거 포함 아니냐,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, 이제 그런 것 좀 알려드리려고 좀 자세하게 했거든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의 모든 변동 지출이 생활비로 다 그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경조사비나 뭐 우리 강아지한테 들어가는 비용이나 뭐 이런 변동 지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언제 들어갈지 알 수 없지만 예상되어지는 비용들이기 때문에 따로 예산을 잡아서 운영하고 있어서 따로 생활비에 넣지 않고, 말 그대로 생활비는 저희 3인 가족이 한 달 동안 뭐 먹고 자고 입고 뭐 생활하는 데 필요한 이런 모든 비용들만 이렇게 포함시킨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출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사실 한 달 생활비 60만 원으로 생활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. 저도 사실 좀 타이트하긴 해요. 그리고 처음부터 60만 원으로 생활했던 건 아니고, 이제 신혼 때 둘일 때는 한 달 40만 원 갖고 생활을 하다가 아기가 태어나니까 뭐 분유도 먹이고 이것저것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80만 원으로 늘어났다가 계속 가계부를 쓰면서 어디서 줄일까 고민하면서 뭐 70만 원 줄였다가 지금 60만 원까지 이렇게 줄여서 생활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리고 이번처럼 이렇게 뭐 흑자가 나가지고 남는 돈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라고 해서 예비비 통장에 따로 넣어놔요. 그러면 이제 적자가 나는 달에 그 돈을 갖다가 충당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맞춰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처음으로 생활비를 뭐 절약해 보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금액을 너무 작게 잡고 시작하지 마시고, 한 달에 내가 얼마 정도 생활비를 쓰고 있는지 파악을 먼저 하신 다음에 이제 가계부를 써가면서 이걸 차츰차츰 줄여 가시기를 권유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. 모두 부자 되는 그날까지 힘내봅시다. 다음에 또 뵐게요.